자, 미국 GDP 4분기 3.3%. 자, 우리 미국의 4분기 GDP, 야, 잘 나오면 한 3%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상한 만큼 나왔는데, 월가 예상치는 한 2% 정도 잡고 있었어요. 진짜 많이 좀 높게 잡아도 2.6. 근데 3.3%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소비가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12월 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크리스마스라던가 박싱데이, 연말에 보통 소비 시즌이 몰려있기 때문에 소비가 잘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월가 예상치대로 2%만 나와도 너무 잘 나온 거다. 보통 미국에서 1.5에서 한 2% 정도 나온다?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준수하다는 거예요. 근데도 3.3% 나왔다는 건 너무나도 잘 나왔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가 또 좋았냐면은, 소비는 뭐 잘 나온 거 뭐 그냥 그대로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단 소비 지출이 2.8%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가 1.9%. 기업 투자가 증가했다는 거는 뭐 반도체법이라던가 아니면 바이든 정부의 뭐 인프라법이라던가 요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적용을 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이 3.3%. 정부 지출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4분기 PCE 물가가 1.7% 상승, 3분기에 2.6%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4분기에 1.7% 상승,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근원 PCE 제일 중요한 거, 4분기에 2% 증가. 요거는 똑같이 전분기가 2% 증가했기 때문에 요것도 이번에도 2%. 오히려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원 PCE는. 그럼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쭉 떨어지면서 물가가 좋게 나왔고, 근원 PCE도 좋게 나왔다.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소비에서는 올라갔고, 물가에서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골디락스 나오겠죠. 지금 시장은 골디락스도 보고 있는 겁니다.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신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금리 인하 나올 필요가 없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성장은 나오는데 물가는 떨어져. 너무나도 베스트죠. 너무나도 나이스한 시나리오야. 이럴 때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물가가 어차피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 필요 없다.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3월 달에는 시기상조다. 왜? 물가를 아직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시기상조고,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게 이제 5월 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그 투자자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5월 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로 지금 한 달, 한 두 달 정도 연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좋게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21만 4천 건. GDP 좋게 나왔지.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월가 예상치가 20만 건이었고, 뭐야 이거. 자, 잠시만요. 다시. 월가 예상치가 20만 건이었고, 그리고 전주가 18만 9천 건이었습니다. 소폭 상승했죠. 21만 4천 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더 좋아. 왜냐면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은 소비는 살아있고 물가는 빠지고 있고 고용시장도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래서 시장이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고용시장이 완만하게 지금 쪼개지고 있다는 거는 실업자 수가 지금 소폭 상승했다. 시장이 좋게 바라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초읽기. 자,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이제 금리 인상은 뭐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물가가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도 열어두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새부턴가 이제 그 통화정책 회의서에서도 금리 인상 얘기를 쭉 빼버렸고, 그리고 연설에서도 금리 인상 없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3월 달에는 시기상조고 캐나다도 4월, 5월 이쪽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논의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쓱 흘리면서 미국 외 나머지 국가들도 금리 인하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나 뭐 이런 그 금리 방향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미국의 베타 테스트 국가죠. 얘네들이 먼저 시행하고
어떤 시장에 어떠한 좀 리스크라던가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때 미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캐나다가 먼저 현물 승인해놓고 아 이런 문제점들 이런 장점들 단점들 다 보완해서 나온 게 미국 현물 ETF죠. 블랙록. 그래서 지금 보시면 캐나다나 뭐 유럽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자금들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또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베타 테스트 국가. 자, 전문가들 캐나다 중앙 경기 침체로 2분기 첫 금리 인하 전망. 그래서 뭐 좋게 보는 뷰도 있고 안 좋게 보는 뷰도 있고 요 경기 침체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뷰도 있고. 근데 이제 캐나다 경제 활동이 지금 좋지는 않아요.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디플레이션이 뭐니 유럽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독일 얘기까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캐나다 모기지 대출 금리가 조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 1월달 제조업 PMI 좋게 나왔어요. 보통 여태껏 거의 한 2년 가까이 1년 조금 넘게끔 15개월 정도다. 15개월 정도. 1년 한 3개월 정도? 제조업 PMI 지표는 안 좋았습니다. 미국에. 보통 우리가 PMI 지표를 50으로 기준점을 잡는데 50보다 아래면 좋지 않았고 50보다 높으면 좋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미국의 지금 PMI 지표가 계속해서 50을 못 넘었는데 52.9 넘었습니다, 이번에. 그럼 그동안 부진했던 1년 넘게 부진했던 제조업 지표도 반등을 했다. 52.9. 아, 죄송합니다. 다시 오늘 실수가 많네요. 제조업 PMI는 50.1, 50.3,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52.9. 그래서 원래는 서비스 그 제조업이 50을 못 넘었고 서비스업은 계속 넘었죠. 서비스업은 이제 그렇다 치는데 제조업이 50.1, 50을 간신히 넘었다.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나름 괜찮다. 미국. 골디락스에 너무나도 충족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죠, 지금. 자, 세금, 미 대선 대심 핵심 하드로 옐런 부자 증세 이어갈 것.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바이든의 지지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뭐 눈에 띄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왜 들었냐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당연히 미국 국민들도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쓰고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뭐 PMI 지표, 뭐 PPI, CPI, 뭐 그 GDP 이런 지표들이 무슨 지표냐면 명목 지표. 일정한 데이터에서 나오는 틀 안에 있는 지표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지표들은 뭐다? 실물 지표. 미국 국민들이 진짜 마트에 가서 물가는 어떤지, 비싼지, 저렴한지, 먹고 살기는 힘든 게 없는지. 근데 명목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바이든의 지지율은 크게 올라가지 않죠. 그럼 무슨 뜻이다? 명목 지표는 우리가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지표들은 좋지만, 실제로 미국인들이 살아가는 실물 지표는 좋지 않다. 아직 좋지 않다. 물가가 아직도 비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미 대선 그 핵심 화두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세금 관련해가지고 제니 옐런 누님이 얘기를 꺼냈죠. 또 경제 지표 좋게 나오니까 그 얘기도 조금씩 해주면서 세금을 조금 더 기업들 많이 버는 애들 위주로 좀 많이 걷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트럼프와는 조금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 대선의 핵심 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제유가 원유 재고 감소에 WTI 심리적 저항성 75달러 선 넘어. 자, 지금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크게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군과 이제 하마스가 한 달 정도 휴전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유 가격이 또 소폭도 떨어졌고, 근데 이제 원유 재고 감소에 인해서 또 조금 올라간 이런 기사들도 있지만, 워낙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원유는 수요가 공급량이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막 뭐 100달러 간다, 뭐 110달러 간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크게 막 폭등하거나 뭐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 홍해 긴장, 미국 성장률 호조에 국제 유가 2달 만에 최고치.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이 좋게 나오니까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것도 올라가는 폭이 제한적이라는 거. 자, 지준율 인하 부양 기대에 2, 3%대 급등. 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죠. 인하했고 지금 3연속
3일 연속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한 거겠죠. 오늘 중국 얘기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하마스 1개월간 휴전 합의, 완전한 종전엔 이견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큰 성과를 이루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웃고 있겠죠. 최대한 중동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뭐 홍해 이런 부분들, 러우 전쟁, 뭐 중국 대만 분쟁, 한국 뭐 북한 전쟁 이런 것들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금 뭐 수감자도 교환하고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달 정도는 그래도 큰 뭐 진영학적 이슈라던가 물론 또 홍해에서 또 예멘 후티 반군이나 이런 애들이랑 또 이렇게 트러블이 나면 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이스라엘 하마스는 1개월간 휴전 합의를 했다는 거. 당분간은 한 달 정도는 뭐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크게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정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 한번 놓친 부분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1월 26일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 지표 오늘 발표되죠. 10시 반에 발표됩니다. 우리 방송 도중에 요거 보신 분들은 한번 올려주세요. 어떤 지표가 발표됐나 10시 반. 그래서 요거 예상치가 3.0%인데 낮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근원 지표, 근원 PC, GDP 발표될 때도 크게 뭐 올라가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올라간다고 하면 3.1 정도, 3.1이나 3.2 비슷하게 나오던가 조금 적게 나오던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에 크게 영향은 없다는 거. 31일 날 FOMC 회의 있고 31일 날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유로존 CPI 요거, 그리고 2월 2일 날 비농업 실업률 같이 발표되고요. 고용보고서. 그리고 2월 8일 날 중국 PPI. 요거는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2월 13일 미국 CPI 발표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3.4인데 미국 CPI 기저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대신 근원 CPI가 올라가지 않으면 의미 없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막 뭐 센세이션하게 막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아직까지는. 일단 어떻게 나오나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2월 15일 날 미국 소매 판매 지표 10시 반 요거까지 발표되면 2월 달은 중요한 게 끝납니다. 자, 어떤 걸 좀 말씀을 드릴까? 일단은 연준에서 3월 11일 날 뱅크턴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그 작년 3월 달에 미국 은행들 무너졌을 때 그 채권들 사가지고 그 시가가 아니라 또 액면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해주는 그 프로그램이죠. 그거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네요. BTFP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연준이 발표를 했고, 요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BTFP에 이제 그 빌려주는 이자 금리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연동해서 되게 돼 있습니다. 뭐 시장금리라고 볼게요. 그게 낫겠다. 근데 시장금리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BTFP 금리도 연준한테 빌리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저렴하게 빌려서 금리가 높았을 때는 못 빌리죠. 비싸니까. 기준금리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근데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저렴하게 빌려.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넣냐면 영래포 창구나 아니면 뭐 은행 뭐 지급준비금이니까 영래포 창구에 넣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BTFP를 빌리는데 4.5%야. 근데 영래포 창구에 돈을 맡겼더니 4.8%를 주네. 그러면 그냥 시중에 있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0.3%를 꽁으로 먹는 겁니다. 아비트라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BTFP가 무너질 것 같은 은행들한테 좀 살려주기 위해서 대출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은행이 이걸 악이용했던 거죠. 저렴하게 빌려서 비싼 데 넣자. 0.3% 이자 받아 먹자. 돈놀이 하자. 그냥 연준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3월 11일 이후부터 폐지하자. 그래서 요거는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BTFP까지 없다 그러면 WD, 윈도우 디스카운트라고 연준이 돈을 빌려주는 그 창구가 또 있죠. 근데 이거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요거 만약에 빌렸다. 월가에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행들 고객들 돈 다 뺍니다. 요거밖에 없다는 거. 만약에 이제 이따가 미국 은행들 위험, 중소형 은행들 지금 실적 발표되는 거 좀 정리해서 해왔는데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WD.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무부가 국채 경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국채 경매가 부진이 일단은 부진을 하고 있고
엊그저께가 5년물 610억 달러. 수요가 한참 부족했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거의 한 20% 가까이 물량을 받아줬다 그래요.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 막 4.2까지 막 급등했다가 4.18인가 19인가 2까지 급등했다가 오늘 새벽에 410억 달러 7년물. 원래 7년물이 인기가 없습니다. 5년물도 안 팔려, 7년물은 더 안 팔릴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7년물이 잘 팔렸습니다. 왜 잘 팔렸을까? 7년물이. 인기가 더 없어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5년물도 그렇고. 미국의 PCE 지표 그리고 GDP 지표가 좋게 나왔네. 야, 미국의 지표가 이렇게 좋으면 골디락스다. 장기 국채 수요가 쭉 늘어나죠. 장기 국채 수요가 쭉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발행금리가 그 시장금리보다 높게 형성이 됐어요. 높게 형성됐지만 예상했고 우려했던 것보다 성공적으로 맞췄다. 경매 입찰을. 그래서 근원 PC나 이런 미국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장기 국채 수요가 증가했고 성공적으로 맞췄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국채 발행도 좋게 끝났고 이제 오늘 PCE 지표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거 1월 31일 FOMC 회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 있다?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2분기에 어떻게 얼마나 어떤 식으로 국채를 발행할 건지 요거 브리핑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금요일 날 뭐 보고서 이런 거 중요한 거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2월 달까지는 끝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